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오카야마와 마치다입니다. 오카야마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하락세를 겪고 있었으나 직전 니가타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치미와 에사카의 전방 콤비네이션이 살아났고 후지타, 타츠타 등 주전급 자원들도 전면 출전하며 전체적인 라인업 안정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3-4-2-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스위칭과 압박 간극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중원 탈압박과 센터백 부담 과중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타베이와 후지타로 구성된 더블 볼란치 조합은 수비 시 커버 범위가 좁고 타츠타는 경고 누적으로 인한 관리 대상이어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와부치와 루카오 등 교체 자원들은 기복이 심해 경기 흐름을 바꾸기에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전반적인 조직력은 하위권 중 상위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는 쉽게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다는 직전 가시와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반등시켰습니다. 오세훈의 포스트 플레이와 나상호의 침투가 핵심이며 마치다 역시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롱볼 전환과 강한 압박을 주요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센토와 마에의 중원 조합은 안정적인 패스 연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야시의 측면 공격 가담도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의 효율성은 여전히 리그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레세비치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헨리가 대체 출전할 예정이고 나카야마와 소마의 결장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세트피스 대응력은 일부 약화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수비 라인의 짜임새는 크게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카야마는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려 할 가능성이 높으며 마치다는 전방 압박과 빠른 속도 전환으로 상대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치다 역시 최근 원정 경기에서 세밀함이 떨어졌고 세트피스 수비 약점이 존재하는 만큼 상대가 오카야마라는 점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마무리 능력과 안정적인 볼점이 면에서는 제한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득점이 많이 나기 어려운 경기로 예상되며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가시마입니다. 요코하마는 AFC 챔피언스리그 포함 최근 공식전 5연패에 빠지며 매우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알라스르전 1대4 패배 이후 교토, 비셀 고베 등 리그 4팀들을 상대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력 전반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 불안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골키퍼 이쿠라는 최근 연이은 실책을 범하고 있으며 키다와 야마네의 미숙한 수비 커버와 패스 실수로 인해 중원 전개에서도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에나카는 측면에서 활발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위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고 양 풀백의 크로스 정확도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부상 이슈도 전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야이치와 수아마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원래 풀백 자원인 마츠바라가 센터백으로 이동하는 급조 수비 라인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 전체의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체력 저하 역시 경기 후반 실점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시마 앤틀러스는 최근 5연승을 기록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미즈 S 펄스를 포함한 최근 경기에서는 공수 양면에서 조직적인 완성도가 높아졌으며 실점 최소화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운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의 친행과 후나바시는 전방 압박과 패스 분배 모두에서 균형 잡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측면의 카브리치와 히구치는 기회 창출 능력이 뛰어나 경기 흐름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스즈키는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상대의 수비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세키가와가 결장하지만 센터백 자원의 뎁스가 충분해 전력 공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세아라가 복귀하면서 후반 공격 유지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코하마는 수비 조합의 급조, 중원 조율 능력 저하, 체력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반등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가시마는 탄탄한 수비 조직과 일관된 공격 루트를 통해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한 수비력은 요코하마의 득점력 저하와 맞물려 뚜렷한 우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가시마가 주도권을 쥐고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도 저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FC와 가시와입니다. 요코하마 FC는 직전 쇼난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낮은 점유율과 탄탄한 수비 블록을 중심으로 한 실리적 운영에 가까웠습니다. 야마다는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루키안과의 연계 플레이에 기여했고, 무라타와 신보는 윙백 포지션에서 수비적인 스위칭을 통해 안정감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요코하마는 5-4-1 또는 3-4-2-1 형태의 변형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즈키와 오구라의 탈압박 능력이 중원 안정성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루키안의 출전 시간이 점차 줄고 있고 사쿠라가와는 결정력 부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토의 교체 투입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수비 라인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초반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 연속 실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직접 마치다전에서 0-3으로 패했으나 이는 로테이션에 의한 예외적 결과로 평가됩니다. 그 이전 리그 4연승 기간 동안 보여준 수비 집중력과 공수 전환의 균형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입니다. 평균 실점 0.8이라는 수치에서 드러나듯 수비 효율이 높으며 호소야와 카키타의 투톱은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전방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시와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공격 전환 시 투톱 형태로 전환하여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원은 코이즈미, 야마다, 쿠마사카가 중심을 이루며 볼 간수와 전진 패스 모두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쿠마사카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요코하마의 300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라인업 복귀가 예상되며 타나카와 고지마의 리더십 회복이 무실점 운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시와는 전체적인 전력 구성, 전개 속도, 전방 압박 강도, 결정력에서 요코하마보다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수비 집중력과 블록 유지 능력으로 일시적인 저항은 가능하겠지만 공격 전환의 효율성과 마무리 능력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전반전에는 탐색전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가시와가 후반전 기회를 포착하여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시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니가타와 쇼난입니다. 니가타는 최근 경기력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오카야마전에서는 슈팅수 우위를 점하고도 1-2로 패하며 결정력 부족과 세트피스 수비 붕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도쿄전을 포함한 연속된 패배에서는 수비 집중력 저하가 그대로 노출되며 후반 집중력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하세가와가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야마우라와 오노의 교체 활용이 호흡 측면에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좌측 윙에서는 코미와 고메스가 번갈아 기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측면 공격 루트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원은 아라이와 호시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체력 저하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피츠제럴드와 게리아가 공중볼 대응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도 대응과 커버 능력에서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문을 지키는 요시미츠는 최근 세이브 능력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비 전반의 조직적인 안정감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쇼나는 최근 컵 대회에서 도쿄 베르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리그에서는 여전히 정체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요코하마전에서는 0-1로 패하며 전반적인 경기력에서 열세를 보였고 전환 속도와 결정력 부족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3-4-2-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후쿠다가 좌측에서 단독 돌파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다와 아키토의 역할 중복은 공격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전방 전개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원의 히라오카와 오쿠노는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전개 템포와 볼 배급 측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해 중심 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는 3백을 이루고 있으며 골키퍼 카미우쿠모토의 선방 능력이 팀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즈키와 하타의 체력 저하가 수비 집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니가타는 수비 불안 요소가 분명하지만 쇼난의 저조한 공격 효율을 감안하면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반면 쇼난은 수비 조직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공격 전개와 마무리 능력이 떨어져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양팀 모두 전반전 득점 빈도가 낮고 후방 빌드업과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아 전술적으로 제한적인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무득점 혹은 저득점 접전이 유력하며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시미즈와 비셀고베입니다. 시미즈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며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결정력 부족과 수비 전환 속도의 저하로 인해 후반 실점이 반복되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누이를 중심으로 중앙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츠자키와 카피샤바의 측면 지원이 부족하고 공격 전환 속도도 느려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키타가와는 연계 플레이에는 유용하지만 마무리 능력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중원에서는 부에노의 전진 패스를 제외하면 창의적인 전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하스카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스미요시의 커버 범위가 좁아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 집중력의 결여는 원정뿐 아니라 홈 경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비셀 고베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요코하마전에서는 2대1 승리를 거두었고 오사코의 피니시 능력과 함께 중원의 미야시로, 이데구치, 오기하라 조합의 유기적인 커버 플레이가 주요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에릭, 오사코, 사사키의 삼각편대는 좌우 밸런스가 뛰어나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기하라의 롱패스는 시미즈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야마카와와 사카이의 수비 안정성은 후방 라인에 신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사키의 체력 부담과 혼다의 몸 상태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최근 동일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경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전력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양 팀의 전력 차와 최근 경기 흐름을 감안할 때 비셀 고베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미즈는 공격 전개의 제한성과 수비 전환의 취약성으로 인해 고베의 점유 기반 운영에 밀릴 것으로 보이며 고베는 중앙에서의 패스워크와 측면 스위칭을 통해 시미즈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전술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오사코의 결정력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낼 요소로 평가됩니다. 전반적으로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비셀 고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6번째 경기는 FC 도쿄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입니다. FC 도쿄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베전과 니가타전에서는 승리를 거두며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우라와전에서는 후반 80분 이후 2실점을 허용하며 역전패를 당했고 쇼난과의 컵 대회에서는 무기력한 경기 끝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3-4-2-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나 윙백 사토와 타와라치미다의 수비 가담이 부족하고 중원의 고와 하시모토는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레비사는 체력 문제로 풀타임 소화가 어려운 상태이며 대체 자원인 오카는 공중볼 대응 능력이 떨어져 수비 안정성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후반 실점률이 높은 편이며 전체적인 조직력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팀 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최근 5연승을 기록 중이며 모두 한 점 차 승부에서 후반 집중력을 발휘해 승리를 따내는 등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도쿄 베르디전에서도 후반 막판 연속 득점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후반 집중력과 전술 완성도를 입증했습니다. 전술은 동일하게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전방의 카토와 이선의 마에다, 게르망은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로 상대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중원은 히가시와 가와베가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수비 라인은 사사키, 아라키, 시오타니로 구성되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키퍼 오사코 역시 안정적인 세이브 능력으로 팀 후방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나카무라와 다나카의 부상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은 주전급 핵심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전력 손실은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FC 도쿄는 후반 실점률 증가, 수비 라인의 붕괴, 전술적 혼선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히로시마는 후반 집중력이 뛰어나고 수비의 견고함과 전방 전환 속도 모두 우수해 도쿄의 불안정한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입니다. 전반은 팽팽하게 전개되겠지만 후반에 접어들면서 히로시마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도쿄 베르디와 교토 상가입니다. 도쿄 베르디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전에서는 전반 내내 밀리다가 후반 막판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역전패를 당했고 쇼난과 우라와전에서도 연달아 패배하며 전반적인 경기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자원들의 활약은 긍정적이지만 후반 체력 저하와 측면 수비의 불안정성이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포메이션은 3-4-2-1로 중원 숫자 우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히라카와와 모리타가 중원의 중심을 맡고 있습니다. 공격진은 키무라, 야마미,
사이토가 주로 구성하고 있으나 교체 자원의 출전이 잦아 전반적인 안정감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반면 교토상가는 최근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직전 요코하마 마리노스전에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오카와와 마츠다의 측면 돌파, 나가사와의 제공권 활용이 공격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중원은 히라도와 요네모토가 안정적인 빌드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요네모토와 페드로의 부상 이슈로 인해 전력 운용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수비에서는 윌리엄의 라인 컨트롤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풀백의 커버 능력 부족 또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야모토는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태이고 후쿠다와 툴리오는 결장 예정이며 하라와 엘리아스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쿄 베르디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교토의 수비 불안 요소를 공략할 여지가 있으나 공격 전개의 효율성과 수비 집중력 측면에서 일정한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교토상가는 조직적인 빌드업과 전개 속도에 장점이 있지만 중원과 수비진의 다수 부상과 체력 문제가 겹치면서 원정 경기에서의 운영이 평소보다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 손실과 전술적 상성 구조를 감안할 때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중원 싸움 중심의 저득점 양상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가와사키와 간바 오사카입니다. 가와사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전과 요코하마전에서는 안정적인 중원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가 돋보였으며 우라와전에서는 종료 직전 실점만 아니었다면 3연승을 달성할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와키자카와 야마모토가 중원의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가와는 교체 출전 19준이 득점을 기록하며 주전 경쟁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만 에리송의 부상 결장은 전방 결정력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야마다는 포스트 플레이보다는 세컨드볼 경합에 중점을 둔 역할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타치바나다의 컨디션 저하와 오제키의 활동량 부족도 중원 안정성 측면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바 오사카는 최근 리그에서 3연패를 당하며 부진에 빠져 있으며 컵 대회에서도 탈락하는 등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고베전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고 전반적인 수비 집중력과 체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은 4-2-3-1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격 전개에서는 우사미의 플레이메이킹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흠맷의 결정력도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후쿠오카와 나카타니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며 하다와 쿠로카와 역시 개인 수비 능력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미츠타가 활동량과 중거리 슈팅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지만 라비의 폼 저하와 웰톤의 체력 부담도 경기 후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와사키는 팀 밸런스와 공격 전개의 다양성 측면에서 간바 오사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의 상승세와 함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리송의 부상 공백은 아쉽지만 측면 자원의 활약과 이선 전개는 간바 오사카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간바는 후반 집중력 저하와 수비 조직력의 붕괴로 인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중거리 슈팅과 측면 돌파로 득점 가능성은 일부 남아있어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가와사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